뒷페이지 밑에 물에 여기 전기분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한 까닭 이거 아마 안 했을 거야. 물에 전기분해 했나? 했니? 쌤이? 안 했단 말이야. 그래 여기 밑에만 하고 바로 뒷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물리변화 화학변화 잠깐 이 구조로 복습해보면 물리변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H2 뭐 액체 상태였던 물이 어떻게? H2 솔리드 얼음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상변화 이런 거를 물리변화라고 했고, 그리고 뭐 설탕물이 물에 녹는 거, 그리고 소금물이 물에 녹는 거 이런 걸 물리변화라고 했고, 자, 화학변화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완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우인데,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물의 분해 반응. 오케이. 물의 분해 반응을 하면은 이 물이 어떻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눠지는 거. 이게 물 분해 반응이 있는데, 옛날에 물의 전기 분해를 설명하기 전에 옛날에 그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과학자를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었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 과학자 이름이 탈레스거든. 탈레스라는 과학자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란 걸 알고 있지. 이게 만물의 근원이라면 물보다 더 작은 분자, 더 쪼개지는 분자가 원자가 없어야겠잖아. 근데 이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소랑 산소로 쪼개질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하는 게 물의 전기분해 실험인데, 자, 전기분해를 잠깐 이 그림을 도식화해보면 비커에 물을 채워놓고 이렇게 그 급판이라면 약간 철 같은 그런 애들인 거고, 애들한테 그 건전지를 맞춰놓는데 여기 보면은 긴 게 플러스 B거든. 우리 전기 회로할 때 긴 게 플러스 B니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짧은 게 마이너스 B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 각각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부터 봐볼게. 자, 마이너스 극 보면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는 일단 물 분자가 있지. 물 분자가 이렇게 아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쌤이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자가 풍부하겠지. 전자가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4개 E 마이너스 이게 E 처음 볼 텐데 이게 일렉트론이 할 때 전자 하는 거고, 이게 전자를 뜻하는 거고, 얘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더하기. 자, 이거 쓰면 좋긴 한데 쌤이 가장 말하고 싶은 건 이 마이너스 극에서 뭐 수소기체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발생. 요거 이 화학식도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두 번째 플러스 극 가보면 플러스 극도 물이 분해되는 반응인데, 자, 물 분해 이렇게. 자, 플러스는 전자가 없단 말이야. 그치? 플러스는 전자가 없겠지.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4개의 수소 양이온과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소 분자가 형성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나온다. 오케이? 플러스 극에는 산소 기체 발생.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책 보면 밑에 그림 보면은 산소기체, 수소기체 보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극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극에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극에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오케이? 그래서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쌤이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가연성 기체라고. 얘네들 예를 들어 불씨가 있는 걸 좀 갖다 대면 펑 터지는 가연성 기체. 얘는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 오케이? 가연성 기체를 써놓고, 가연성 기체,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산소기체는 조연성이 나거든. 조연성이 나오면 우리 뭐 영화에서도 뭐 주연 있고 조연 있잖아. 그치? 조연은 서브, 도와주는,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뭐 조연성 기체 이렇게 조연성 기체라고 하는 거겠고. 그래서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를 알 수 있는 게, 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물은 불을 끄는 도구지. 물은 불을 끌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을 각각 분해해버리면은 오히려 불을 더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아니면 불을 더 키울 수 있게 펑 터지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완전 다른 물질이 생성된다. 오케이? 다른 물질이 생성된다. 이거고,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우리가 전에 다 했었던 거니까 뒤로 넘어가서 됐지?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화학 반응식을 직접 그리고 계수를 낮춰가면서 적어볼 겁니다. 여기서 화학을 포기한 친구가 있는데 포기할 게 전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쉬운 단어니까 일단 생말 들어가. 자, 아까 물에 분해를 했지만 지금은 물을 다시 합성해 보겠습니다. 물을 합성해 볼 건데 H2 더하기 O2 그래서 H2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일단 우리가 이 식을 적기 전에 원래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물이 되는 거 알고 있지. 일단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처음부터 적을 때 1단계 일단 이 반응물과 생성물 A에서 B로 넘어갈 때 이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을 하는 거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생성물질.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A랑 플러스 C가 돼서 A랑 C가 결합해서 B가 되는 이런 거를 왼쪽 화살표 왼쪽에 있다 해서 반응물질 반응물.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는 화살표 기준 오른쪽으로 반응이 완결돼서 나온 거지. 새롭게 생성된 거지. 생성돼서 얘가 생성물. 오케이? 생성물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수소 더하기 산소를 더하면 뭐가 된다? 물이 된다. 오케이? 물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자 수소랑 산소는 자연 상태에서 H2O2 있는 거 알고 있어. 그치? H2O2 O2랑 H2 알고 있겠고, 물 같은 경우는 H2O지. 그치? H2O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아직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눈에 있지 않은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책 12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의 화학식 거야. 왼쪽 위에 여기 왼쪽에 여러 가지 화학식 있지.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데 많이 외우는 거지.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게 돼.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거니까. 수소는 H2 자연 상태에서, 산소도 O2,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물 같은 경우는 H2. 그리고 메테인 별표. 메테인 진짜 많이 나와. 메테인은 뭐다? CH4. 오케이? 메테인 CH4인 거고. 자, 암모니아. 우리 오줌의 주성분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 이렇게. 그리고 염화수소, 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봐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물이 있는데 봐봐. 물에서 산소가 하나 더 과하대. 산소가 하나 더 과하대. 물에서 산소가 하나 더 과하대. 그래서 H2O2 이렇게. 오케이? H2O2인 거고. 여기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화학식은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니까 눈에 발라놓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소는 미안 반대로 적었다. 수소 같은 경우는 H2, 산소 같은 경우는 O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반응물과 여기가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반응물이겠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 오케이? 원자가 하면 얘는 각각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좌우식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좌우식을 맞춰줘. 그래서 쌤이 여기 이렇게 얘들 구성 원소들은 수소랑 산소지. 그래서 수소랑 산소 이렇게 적어놓고 어떻게 화살표를 기준으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쌤 먼저 수소만 세울게. 수소 개수만, 원자 개수만. 자, 반응물에서는 두 개 있지. 그치? 두 개 있지. 그러면 이게 H2니까 원자 개수는 두 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게 결합되어 있는 게 수소 분자니까 두 개 돼 있지. 원자 같은 경우는 두 개 있는 거고. 자, 물은 똑같이 어떻게? 두 개. 이렇게 H 두 개 있는 거고. 그래서 좌우 동일하지.
오케이, 된 거고. 자,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여기 두 개 있지. 산소 원자인데 산소 원자는 두 개 있는데, 자, 오른쪽 봐. 생성물 봐. 얘는 하나네? 하나잖아. 좌우가 안 맞지? 어떻게 하겠어? 여기 2를 곱해버릴까? 화학식. 안 된다고. 왜냐면은 과산화수소잖아. 이거는 물과 완전히 다른 물질이야. 그럼 여기 화학식을 절대 건들면 안 돼. 화학식 안에 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건 어디냐? 화학식 안이 아니라 여기 하면 안 되고, 절대 건들면 안 되고, 여기 앞에 개수, 여기 민간 개수를 건드려야 돼. 오케이? 개수. 그러니까 맞춰주면 여기 같은 경우는 2인데 여기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1로 곱해줘야지. 1로 곱해주자. 1로 곱해주면 여기 2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똑같이 2로 곱해지겠지. 똑같이. 왜냐면 물 분자 하나니까. 하나 같이 속박돼 있으니까 2 되는 거. 이해돼? 여기까지. 2 곱해서 맞춰주니까 얘도 2 되는 거. 그러면은 수소가 생성물 쪽에서 몇 개야? 2 곱하기 2. 4개지. 4개. 자, 왼쪽 봐봐. 근데 여기 또 안 맞잖아.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수소가 여기는 생성물 쪽엔 4개인데 반응물 쪽엔 2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똑같이 1 곱해. 1 곱해서 2 되는 거. 자, 산소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근데 하나 그대로 써도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화학 개수까지 맞춘 식을 만든 거고, 수소 분자 2분자랑 산소 1분자가 만나서 2개의 물 분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얘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개수, 개수랑 개수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개수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거든. 가장 간단한 정수비,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 수소 분자가 100개였어. 100개. 그리고 산소 분자는 50개. 그리고 물 분자는 100개야. 100개고, 자, 그러니까 개수 같은 경우는 진짜 찐 개수를 말하는 거지. 100개, 50개, 100개 이렇게 있는 건데, 얘네들이 반응을 해도 어떻게? 2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2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얘네 숫자 50으로 약분해봐. 50으로 약분해도 2, 1, 2 이렇게 반응한다.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개수비랑 개수비 있지. 개수비라면 뭐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동일한 거야. 오케이? 개수비랑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분자수랑 똑같다라는 거겠고,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 여기 오른쪽 12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이쪽 보면은, 그래서 보면 다양한 화학 반응식이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여기에 다양한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우리 메테인 분자식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CH4. 자, 메테인을 연소시킬 건데, 연소는 뭐랑 결합하는 거? 산소랑 결합하는 거. 오케이? 연소는 무조건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CH4랑 O2를 더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해. 오케이? 이건 처음 보는 식이어서 되게 낯설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진짜 뻥 더하면 진짜 1년에 한 100번씩 보는 식. 아니 100번 더 봐. 100번 더 보는 식이어서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개수를 맞춰줘야겠지.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돼. 여기 빈칸 여기를 찾아야 돼. 오케이? 찾을 거야. 그래서 먼저 C, 뭐 H, CH 있고, 여기 또 O 있지. O. 또 다른 원소 있어? CHO? 아니 뭐 없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CHO 써놓고, 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가 같아야 돼. 오케이? 같아야 되니까 먼저 탄소를 봐봅시다. 탄소 얘 같은 경우는 CH4에 하나 있지. 하나 있어. 하나 툭 써놓고, 생성물 쪽 C 보니까 하나 있네. 오케이? 하나. 개수 맞네. 오케이, 넘어가고. 자, 수소 같은 경우 봐보자. 여기 메테인에 4개 있지. 수소 원자 4개. 오케이. 여기 찾아보니까 수소 여기 있네. 수소 여기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없잖아.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1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1을 곱해. 곱하면서 여기다 2를 써주는 거지. 오케이? 이 써주는 거고. 그러면은 산소 원자도 원래 하나였는데 어떻게? 2를 곱했으니까 2개가 되겠지. 산소 원자는 하나는 똑같이 물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자, 산소 원자 봐보자. 여기는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지. 2개.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제 봐보자. 탄소 기준 좌우 1대 1,
수소 기중 4 같고 산소 2 같지? 싹 다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화학식 같은 경우는 쌤이 빈칸으로 둔 건 그냥 1인 거야. 1인 거고 그래서 완전 화학 반응식이 계속까지 맞춘 게 1대 2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괜찮아? 쌤이랑 좀만 더 해보자. 자,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마그네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만 몇 개만 더 해보자. 원래 처음이어서 눈에 안 익은 거지? 어려운 게 전혀 아니야. 자, 마그네슘이 연소입니다. 연소는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 오케이? 자, 마그네슘이 연소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있겠고, 자,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2족 맞지? 12족이어서 잠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이렇게. 12족이었어요. 미안해. 정정. 2족이니까 가장 바깥쪽 전자가 2개 있는 거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이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2개 끊음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 하지. 그지? 우리 주기율표 배웠잖아. 16족이어서 가장 바깥쪽 전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 전자 수가 1대1로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한다? 1대1로 MgO 이렇게 1대1로 결합한다. 여기까지 돼? 오케이? Mg로 결합하는데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겠지. 개수.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네. Mg랑 O밖에 없지. 똑같이 옆에다가 Mg O 써놓고 맞춰보는 거야. 자, 또 똑같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우 개수가 동일해야 돼. 오케이? 좌우 개수가 동일해야 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하나. 그지? 오른쪽 보니까 마그네슘 하나. Mg 하나. 자, 산소 같은 경우 보니까 산소는 2개. 근데 여기 하나. 여기 MgO 하나. 안 맞네? 어떻게? 이 곱해. 이렇게 2 곱해. 하면 여기 2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2 곱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1 안 맞네? 어떻게? 2 곱해. 그러면 2 이렇게. 그러면은 2 좌우 똑같이 맞춰진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수학이라고 하기엔 좀 쉽긴 한데 그냥 원리만 알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직접 해봐야 되는데 7번 문제 잠깐 풀어보자. 7번 문제. 여기 개념 오른쪽에 7번 문제. 7번 문제 풀어보자. 나 다 풀었어.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푼 거 같으니까 쌤이랑 답 맞춰볼게. 기억 뭐 나왔어, 얘는? 맞아. 니은? 디귿은? 맞아. 1, 2, 이거 2, 1, 2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지우도 풀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설명 스킵하고 그러면은 너희들의 능력을 내가 감탄했기 때문에 뒷페이지 넘어가면 유제 3번 있거든. 유제 3번 뒷페이지 가보면 바로 14페이지에 유제 3번 제일 밑에 있는 거 유제 3번 풀어볼까?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힌트는 이 앞에 이 앞에 숫자 1을 알려줬거든. 알려줬으니까 이거 토대로 여기 에테인이라는 물질 앞에 여기 2 알려줬단 말이야. 오케이? 2 알려줬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풀어보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자, 원래 그리고 이런 탄화수소로 하는데 얘는 어차피 뭐 산소 연소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형성돼. 오케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형성되는 건 어떻게 보면 많이 봐서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고 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같은 경우는 2개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6개 있는데 앞에 개수가 2 곱해져 있으니까 똑같이 2 곱해주겠고, 오케이? 2 곱해주겠고, 그래서 바로 생성물로 한번 가보자. 우리는 탄소에 관심이 있습니다. 탄소는 볼 거야, 탄소. 탄소 반응물에서 4개 있는데 여기 똑같이 4개 맞춰야겠지. 어떻게? 4 곱해. 여기 원래 하나였는데 4를 곱해줘. 오케이? 그럼 여기 4가 되겠고, 밑에 가서 원래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래 2개 있었지. 2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수소 가보자. 수소 같은 경우는 12개지. 12개인데 여기서 수소 있는 게 여기 물에 수소 있지. 근데 얘는 2개밖에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12개 맞춰줘야지. 그럼 몇 곱해야겠어? 6. 오케이? 6 곱하기 2가 10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6을 곱해주면 똑같이 6이 되겠는데. 근데 여기는 수소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탄소도 존재하는 말이야. 그치? 탄소도 존재하는데 하나 있는데 똑같이 6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산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산소는 생성물 쪽의 산소는 여기랑 이산화탄소랑 물에서 다 각각 더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몇 8이랑 6이니까 14지. 산소 원자가 14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2개. 원래 산소 원자는 2개인데 몇을 곱해야 14가 되겠어? 여기? 그렇지. 7. 7인 거야. 그래서 A가 7, B가 4, C가 6. 이렇게. 7, 4, 6. 이렇게 되겠어. 오케이? 이건 직접 많이 해봐야 돼. 쌤이 보여줬잖아. 보여준 그대로 많이 해보면 이제 너희들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이거 아예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 탄소 2개? 2개 막 맞춰가면서 2개인데 4개? 맞춰서 그냥 이렇게 안 쓰고 너희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오케이?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겠고.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다시 12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런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종류 알 수 있지. 우리 다 화학식으로 써놨잖아. 종류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겠고, 그리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분자의 종류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싹 다 알 수 있지. 이렇게 얘들은 분자잖아. 분자 이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각각 구성되어 있는 원자의 개수와 종류 싹 다 알 수 있지. 오케이, 다 알 수 있는 거. 뭐 당연한 내용이겠고, 그리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개수 비는 입자수 비와 같다. 쌤이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그 개수 비랑 입자수 비 이거는 입자수 비는 뭐 분자수 비 이렇게. 쌤이 아까 100대 50 이거 설명했던 것처럼 비는 비율인 거잖아. 그래서 가장 작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 개수비인데 개수비는 개수비, 즉 입자수비랑 동일하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지?
그 내용인 거겠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문제, 개념 다지기 세미나 문제 5번, 6번 풀어볼 건데 5번은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되겠지. 오케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반응하겠고, 이처럼 화학 변화가 일어나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 합니다. 오케이? 간단하지? 화학 반응이라 한다. 자, 그리고 6번, 8번, 9번은 풀어볼까? 6번, 8번, 9번. 6번, 9번, 8번. 자, 쌤이랑 같이 답 맞춰보자. 자, 6번, 8번, 9번 같이 풀어야 했는데 6번 같은 경우는 55X5 어려운 거 없었지. 55X5 8번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면 화살표 기준 왼쪽. 오케이? 그래서 질소 한 분자, 수소 세 분자 이렇게 질소 분자 한 분자, 수소 세 분자. 그리고 2번은 생성물질이니까 오른쪽, 화살표 기준 오른쪽인 거니까 암모니아 분자 2개 이렇게.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개수비랑 분자수비랑 뭐다? 똑같다. 그치? 그래서 1대 3대 2. 오케이? 1대 3대 2인 거겠고. 요 밑에 9번 같은 거 보면은 기억의 물질,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종류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질량 알 수 있을까? 니네 질량? 너희 질량 이거 알고 있어? 질량? 고등학교 되면 알 수 있긴 한데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 틀린 보기 이거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입자수비, 분자수비 알 수 있겠고, 리을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원자 종류 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원자 종류 다 알 수 있어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 15페이지부터는 17페이지까지는 숙제입니다. 과제이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8페이지 볼 건데 18페이지 18페이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관한 얘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뭐 간단한 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을 생성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생성물 쪽에서 갑자기 새로운 뭐 예를 들어 뭐 질소가 추가된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반응물 쪽에 질소가 없는데, 질소 원자가 없는데 갑자기 툭 생길 수 없잖아. 그치? 없기 때문에 없고, 그리고 갑자기 뭐 새로운 철이나 뭐 니켈 그런 금속이 들어올 수 없잖아. 금 같은 게 우리가 뭐 연금술사도 아니고 생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쯤에 막 CHO 이렇게 써서 계수 맞추겠잖아. 계수 맞춘 이유가 싹 다 뭐다? 질량이 보존한다.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안에 원자들 있지. 이 안에 원자들의 개수가 반응물의 원자의 총 개수가 생성물의 원자.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는 2개, 단소는 하나, 이렇게 뭐 2개 하나 맞추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쭉 맞춘 거고. 그래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예시 설명한 게 3가지. 1번에 앙금 반응 있고, 한데 먼저 앙금 반응부터 설명해보면, 자, 앙금 반응 같은 경우는 염화, 은 같은 경우는 혹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색깔 기억나니? 염화, 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색깔 외웠었는데 기억 나랑말랑하지 막 쿠스, 짭스 막 하면서 외웠던 거 기억해?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지금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지 일단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어. 당연해. 근데 우리는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에 집중해서 보면은, 자, 반응물과 여기가 반응물, 생성물인 건데, 자, 상태 같은 경우는 쌤이 예를 들어 H2O 있는데 옆에 G를 썼어. 그럼 얘가 뭔지 알아? 수증기거든. 바로 하고 이게 G가 쓴 게 쌤이 G가 뭐냐면 가스야, 가스. 오케이? 가스여서 이게 수증기. 오케이? 수증기인 거고. 그리고 H2O L
L은 뭘까? 리퀴드 알아? 리퀴드? 영어 리퀴드 기체 이거 가스가 기체야. 가스가 기체. 우리 부탄가스 막 하잖아. 가스 뭐 방구가스 하면 그런 기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수증기가 기체인 거야. 오케이? 몰랐으면 알면 되고. 자, L이 리퀴드. 그렇지, 리퀴드 액체인 거고. 그래서 얘가 물 액체 물인 거고. 그냥 액체 이거고. H2O S 같은 경우는 이게 솔리드거든. 솔리드가 영어로 뭐 단단한 고체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얼음 그리고 고체인 거야. 그래서 GLS 이건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면 지금 필기해서 적으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 뭐 NaCl AQ가 있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건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 기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입니다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NaCl 있는데 여기에 괄호 안에 AQ라 있어. AQ 뭘까? 아쿠아라는 거거든. 아쿠아. 그리고 아쿠아가 뭐 물 같은 그런 거잖아. 그치? 아쿠아인데 얘는 수용액이라 하면은 물과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물과 섞여 있는 거 잠깐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었으면 알아가 보겠고. 자, 수용액이란 건데, 자, NaCl 하면은 우리 봐봐, NaCl 생각을 해봐. NaCl이 염화 나트륨이고 이게 소금이거든. 소금 같은 경우는 NaCl(S) 솔리드 상태라고 하면은 뭐겠어? 우리 그냥 각소금 뭐 천일염 이런 거, 뭐 히말라야 뭐 솔트 그런 거겠고. 근데 이 AQ 수용액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비커에 물이 있는데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아 있다는 걸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AQ 수용액 상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쌤이 질량 고제 법칙을 알기 전에 이렇게 쓸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AQ 똑같이 수용액 AQ 근데 얘는 S, 얘는 AQ. 자, 다 수용액인데 얘 같은 경우는 친전된 거야. 우리 흰색 앙금을 쌤이 염화음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흰색 앙금, 흰색 앙금을 생성합니다. 오케이? 흰색 앙금을 생성한다는 건 앙금은 얘들끼리 결합력이 세서 지들끼리 붙어버린 거야. 붙어서 고체가 돼버린 거지. 오케이? 고체가 돼버린 거고,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데 여기에서 질량 고제 법칙을 잠깐 쌤이 설명해보면, 먼저 저울이 있고 그리고 비커 안에 그림 보면 비커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NaCl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AgNO3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들어갔는데 여기 저울의 무게를 재보니까 여기 보니까 56이래요. 56g. 올라가서 56g이고. 자, 옆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모르죠. 여기에는 NaCl이 들어가 있겠고, 여기에는 AgNO3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얘네들을 부었어. 그냥 싹 다 부어버렸어. 부어서, 그럼 여기에 밑에 차겠지. 여기 비커가 있는데, 비커 안에 여기 부어버렸어. 이렇게. 여기 부었고, 그냥 이렇게 빈 플라스틱만 이렇게 본 상태야. 근데 똑같이 얘들 질량이 어떻다? 또 저 위에 올려서 재보니까 질량이 56g이 나왔다. 56g.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완전 다른 물질이 되어도, 다른 물질 뭐 흰색 앙금이 생성되어도 질량은 어떻다? 똑같이 보존된다.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놈들 갖고 놀았으니까 결과값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처럼 얘를 똑같이 밥을 먹지 않고 지들끼리만 놀고 있을 때니까 똑같이 56g입니다. 오케이? 이해되는 거 됐겠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앙금 생성 반응이었어. 앙금 생성 반응.
생성 반응. 이거였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기체 발생 반응. 근데 이제 이건 안임 생성 반응이었는데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염화 칼슘. CaCO3 더하기 그리고 자, 이게 석회암 같은 건데 이게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탄산칼슘. 오케이? 탄산칼슘 이건데 얘가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CaCl2 더하기 H2O 더하기 CO2.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스. 요거 가스. 오케이? 이게 기체 생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알았다? 질량 보존 법칙. 이것도 똑같이 기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량 보존을 성립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쌤이 설명하는 건데, 먼저 자, 이 염화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얘는 어떤 성질이냐면 뭐 조개 껍데기 세 개 여기 두 번째 있거든. 여기 두 번째 기체 반응 여기에 CaCO3는 조개 껍데기 그리고 분필 물질인 거고 분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뭐 지구과학에서 석회암 들어봤어? 생석회? 그럼 석회암. 석회 동물의 주성분이 석회암. 이렇게 주성분인 거고 CaCO3는 자, 그래서 열린 공간이랑 닫힌 공간인데, 먼저 닫힌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원래 용기가 있는데 똑같이 용기가 있는데 뻥 뚫려 있지 않고 다 막혀 있지. 다 막혀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닫힌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 쪽에선 어떻게 뭐 CaCO3랑 더하기 뭐 EC 돼 있는데 성분율에서 똑같이는 아니면서 완전 새로운 물질이 되었지. CaCl2 더하기 H2O 형성돼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 쌤이 다 똑같이 AQ인데 쌤이 AQ는 일단 생략한 거고 똑같이 수용액 상태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다? CO2만 가스 상태다. 오케이? 가스면 어떻게 돼 있겠어? 수용액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겠지. 그지? CO2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질량을 재봤어. 밑에 저울에 올려놓고 질량을 재봤어. 어떻게 나올까? 똑같이 나올까? 아니면 이 기체 무게는 빠질까?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풍선 생각해보자. 풍선. 우리 공풍선 있는데 이렇게 쬐끄만한 안에 아무 뭐 바람도 없는 그런 풍선이랑 그리고 VS 완전 큰 풍선. 엄청 팽창돼가지고 엄청 큰 풍선. 두 개 중에 뭐가 더 무거울까? 고민해봤어?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더 무거울까? 동일할까? 아니면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할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얘가 더 무거워.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도 기체가 더 많으니까 더 팽팽하게 부러져 있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 안에 기체가 엄청 무수히 많은 거고, 여기는 기체가 분자가 적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분자의 운동에 의하면 얘네들은 무작위적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저울을 무작위로 많이 눌러. 바닥을 누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누르니까 압력이 더 세겠지. 그치? 얘에 비해서 얘는 분자 몇 개 없으니까 뭐 눌러봤자 한두 개 누를 텐데 얘는 엄청 많이 누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안에 풍선이 기체가 꽉 찬 풍선이 더 무거워. 오케이?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체가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중력을 잘 받는다. 얘도 누르는 힘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닫힌 공간이니까 밖에서 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거 없이 닫힌 공간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똑같은 거야. 오케이? 동일. 왜냐면 얘도 CO2도 무게도 온전히 측정이 될 거니까. 오케이? 닫힌 공간에서 그래서 동일한 거고. 자, 이제 열린 공간으로 볼게요. 열린 공간은 그림은 다시 그리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뚜껑만 열면 되겠지. 똑같이 뚜껑을 열었어. 생성물 쪽인 거고. 뚜껑을 똑같이 열었는데
수용액은 그대로 있겠지. 뭐 그대로 있을 거고. 근데 여기 봐. CO2. CO2 같은 경우는 열렸으니까 밖으로 날아갈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밖으로 날아가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 책 보면은 책에 열린 공간 여기 저울 한번 눈금 읽어보면은 저울이 반응 전 질량은 75.5g 맞지? 그리고 반응 후 질량은 74.8 맞지? 0.7g 줄었네, 그지? 0.7g 줄었어. 이거 어디 갔어? 0.7g? 어디 간 거야? 그렇지, CO2로 날아가 버린 거야. 이 날아가는 게 0.7g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질량 분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성립은 해. 성립은 하는데 어떻게? 열린 공간에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제 대전제는 질량 분해 법칙이 열린 공간에서는 질량 분해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쌤이 강조하는 거야. 하지만 항상 질량 분해 법칙은 성립한다. 얘네들은 날아가 버렸으니까 측정이 안 된 거지. 원래 똑같다. 좌우 반응물과 성분물의 질량은 동일하다. 오케이? 이건 거겠고, 그게 두 번째 기체 발생에서 질량 변화인 거고, 이제 그림 책 18페이지 오른쪽 강철솜의 연소 실험 이거 봐보자. 강철솜의 연소 실험. 철은 원소기호 뭐야? 철 알고 있어. 그렇지, Fe 맞아, 정확히 Fe야. 양팔저울이거든, 양팔저울. Fe인 거고 똑같이 Fe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림 쪽에 가열합니다. 연소를 시키는 거지. 자, 연소는 산소랑 결합하지만은, 오케이? 산소랑 결합해. 그러면은 여기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산소가 있겠지만 얘는 열이 없으니까 연소하지 않아. 주변에 있다 한들 열이 필요하거든. 근데 열이 없으니까 철과 산소가 결합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 같은 거. 얘는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F랑 그래서 자, 뭐 개수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일단 개수는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치?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니까 열린 공간에서 봐봐. 열린 공간이야. 열린 공간이면은 얘들이 이렇게 탄소가 달라붙겠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물질이 뭐가 돼? Fe2O3가 되겠지. 오케이? O3가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이 양팔저울이 어떻게 될까? 얘는 산소랑 더 덕지덕지 달라붙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더 무거워지겠지. 그래서 이 양팔저울이 이렇게 기울여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왜냐면 산소랑 밖에 있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근데 얘는 결합을 못했어. 그냥 Fe만 느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열린 공간인 거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쌤이 또 하나 또 장치를 설치해보면 여기를 또 닫힌 공간을 만들어 볼게. 닫힌 공간 얘들아. 닫힌 공간. 여기도 똑같이 닫힌 공간. 닫힌 공간 하면 그때 질량은 어떻게 될까? 온전히 또 오른쪽이 높을까? 한번 고민해보자. 오른쪽이 높을까? 아니면은 산소 기체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자, 결론은 닫힌 공간에선 좌우 질량이 같다. 왼쪽이랑 오른쪽 질량이 동일해. 왜냐면은 봐봐 여기 주변에 있는 봐봐 탄소 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얘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네 개 놓고 쌤이 이렇게 감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붙은 산소 원자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왔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 바로 옆에 있는 산소에서 왔을 거란 말이야. 바로 옆에 있는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왼쪽이랑 오른쪽 질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만약 열린 공간이었으면 밖에 있는 산소를 다 끄집어왔겠지. 닫힌 공간,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는 닫힌 공간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그 질량이 같아서 시계란다. 이 양발 저울이 이렇게 일자로 쫙 되겠지. 오케이? 그 내용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의 연소 봐보자. 나무의 연소. 자, 나무가 연소한다는 건 나무랑 산소랑 결합한다는 거. 산소랑 결합해서 나무도 재가하면 되겠지. 재가하면 되고. 그리고 연소하면 놀랍게도 수증기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랑 탄소 그리고 탄소 수증기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똑같이 닫힌 공간을 가봅시다. 닫힌 공간 하면 나무 뭐 이렇게 쌤이
그림 잘 못 그리지만 나무 원목이 있고 나무와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있겠지. 두 개 있는데 자, 반응물 쪽인 거고 반응물 생성물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있고 생성물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똑같이 닫힌 용기 안에 나무가 뭐가 됐어? 재가 됐단 말이에요. 재가 되고 이산화탄소 얘도 기체입니다. 기체인 거고 그리고 수증기도 이렇게 H2 이렇게 수증기란 말이야. 자, 닫힌 공간에선 어떻다? 좌우 닫힌 공간이니까 뭐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의 출입이 아예 없지. 출입이 없으니까 닫힌 공간에선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오케이? 물질의 출입이 없으니까 쌤이 아까 그 풍선 개념 말했던 것처럼 기체가 된다 한들 기체가 돼도 우리가 똑같이 그 질량을 잴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자 이제 또 다시 닫힌 공간에선 닫겠지만 또 열 거야. 오케이? 열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날아가겠지. 오케이? 날아가는데 얘가 더 훨씬 많지. 얘는 이산화탄소 나오고 우리 연기 나오고 분리할 때 연기 나오면 연기 엄청 나잖아. 그래도 날아갈 거니 엄청 많이.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 쪽이 더 질량이 많겠지.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책 정리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 책 정리된 게 여기 18페이지 오른쪽 4번 여기 뭐야? 쌤 손가락 하는 거 보여? 오른쪽 밑에 4번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 변화라고 있는데 자,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는 열린 공간이든 닫힌 공간이든 기체로 날아가는 게 없잖아. 그치?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1.5 항상. 오케이? 1.5겠고 자, 그리고 보면은 뭐 다른 거 보기 전에 봐봐. 닫힌 공간만 봐보자. 닫힌 공간 여기 이 라인 닫힌 공간만. 닫힌 공간은 어때? 싹 다? 그렇지. 싹 다 일정해. 싹 다 일정. 물질이 들어온 게 나가는 게 없으니까 싹 다 일정하고 자 기체의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열린 공간에서 그렇지 날아가 버리니까 감소하는 거겠고 자 나무의 연소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날아가는 게 많으니까 감소하는 건데 자 금속 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봤던 철의 연소 있지 철 태워서 산화철 된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질량이 증가하지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연소랑 금속의 연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별표 정도차 두 개 헷갈리니까 쌤이 원리를 다 설명해줬으니까 너희가 원리 바탕으로 이해하면 풀 수 있겠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는 라부아제 아저씨 아저씨가 발견했고 이거는 뭐 내신 시험에 뭐 객관식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라부아제 사람 이름 동그라미 한 번만 해놓고 자 그래서 반응 물질의 전체 질량 이 사람은 우리가 쌤이 계속 했던 건 반응 물질의 질량은 생성 물질의 질량과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인 거고 오케이? 이렇게 박스 너희 여기 박스에 있는 거 이거고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렇게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에서 똑같아.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상변화 있지 상변화 아까 쌤이 H2L 이게 뭐야? 그치 액체 물 그치 액체 상태의 물인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얼음으로 변했대 H2O 그러면 S겠지 오케이? 얼음으로 변했대 얼음 고체로 변한다 해서 얘들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질까? 뭐 부피는 변하겠지만 무거워지거나 가볍지 않으니까 물리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 변화 둘 다 성립하겠다. 이렇게 넘어가서 자 개정 다지기 1, 2, 3번 풀어볼까? 1, 2, 3번 자 어느 정도 풀었으니까 쌤이랑 같이 풀어보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1-1번은 니은 2번은 디귿 3번은 기억 질량이 일정 어려운 거 없었지 2번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 같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가 플러스 나는 다 플러스 라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묽은 염산이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분필 조각이 탄산칼슘인 건데
자, 가, 나, 다의 질량을 부등호로 비교하시라고 했는데, 자, 반응 전, 가, 나는 어때? 둘 다 닫힌 용기지. 닫힌 용기여서 질량의 변화가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렇지. 질량의 변화가 없어서 가, 나는 동일한 거겠고, 다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었대. 뚜껑을 열었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체 발생하지. 얘가 수증기가 발생한단 말이야. 우리 여기 18페이지에 2번 기체 발생 반응이기 때문에 CO2가 열린 상태에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 제일 작아. 부동광 이렇게 되겠고, 오케이. 이제 나머지 4번, 5번까지 풀고 풀어보자. 자, 이제 어느 정도 풀었으니까 같이 풀어보면, 자, 4번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연소시키면서, 연소 같은 경우는 산소와 결합한 거겠고,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된다. 근데 마그네슘이 몇 그램? 12g. 먼저 화학식을 써보면 마그네슘이 산소랑 더해져서 이렇게 MgO 이렇게 되는 건데, 개수는 일단 생략하고, 얘가 마그네슘이 12g이었고 산소가 4mg이었는데 얘가 20g이 된대. 그치? 그럼 뭐 여기 8g이겠지? 오케이? 답이 8g인 거겠고, 산소 질량은 8g인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답은 XXOOX. XXOOX인데 어려운 거 없지. 열린 공간, 닫힌 공간 둘 다 싹 다, 이거 뭐 상변화 하든 말든 싹 다 질량 분해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네, 뒤로 넘어가서 아마 이제 시간이 우리가 4시 반까지니까 시간이 좀 빡빡할 거야. 4시 25분까지는. 그러니까 잠깐 일정 항목을 잠깐 설명만 해보면, 딱 하나만 설명해볼게. 일단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그냥 간단한 개념만 잡아보면, 우리 공장에서 책상을 만들 겁니다. 책상을 만들 건데, 책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책상 상판이라는 요 친구랑, 그리고 책상에 다리가 몇 개 필요해? 다리. 그렇지, 4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다리 4개를 결합해야 됩니다. 오케이? 결합해서 온전한 책상이 만들어지지. 온전한 책상이 만들어지는데, 자, 상판 같은 경우는 하나당 5kg. 이렇게 하고, 다리 하나당 2kg.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책상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책상 같은 경우는 5kg, 상판 같은 경우는 5kg.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kg인데 2kg짜리가 4개 필요하잖아. 4개. 인 거여서 애들을 더하면은 총 몇 kg? 총 13kg. 이런 거야. 그래서 책상 하나 만드는 데는 상판 5, 그리고 다리 8, 13. 5대 8대 13 이런 비율이 일정 성분을 만족한다 해서 일정 성분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내일 우리가 배울 일정 성분비 법칙 같은 경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자, 여기 책에 있는 정의 이거 보면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된다. 여기 3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이 3번 쌤이 정의 먼저 읽었거든. 정의 먼저 3번.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자, 책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책상이 상판 하나. 너희 뭐 책상 너희 다리 뭐 2개인 책상 본 적 있어? 다리 하나인 책상 본 적 있어? 없단 말이야. 그지? 그게 똑같이 화합물에 적용되는 건데, 너희 뭐 CO2인데 뭐 CO4인 뭐 이산화탄소 본 적 있어? 뭐 H2, 우리 HO2 물인데 뭐 H3O4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처럼 책상을 만들 때 상판 하나랑 다리 4개가 결합해서 책상이 되는 것처럼, 이 화합물도 이산화탄소면 CO2 일정한 질량비, 그리고 H2 이런 일정한 질량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내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숙제는 그 앞에 있지만 풀어오도록 하고, 저희 3월 1일, 여다씨 저희 3월 1일 날 학원 휴무입니다. 갑자기 보조개가 보이네요.